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하나하나 저랑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도대체 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 물음에 대한 뭘 찾아야 될까 얘들아?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정합설이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합설이 설명을 해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럼 계속 넘어가야 돼요.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자, 이제 진짜 참이 뭔지를 알려주네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들아 참이다. 참이다를 제가 라지 A로 놔볼게요. 그러면은 정합적은 뭐가 되는 걸까? 스몰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 글에서 정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꼴 뭐다? 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라지 A와 스몰 A 관계인데 혹시나 이제 이번 영상부터 듣는 친구들은 저의 이제 이전 영상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국어 영역은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 말의 관계를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을 때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합적이면 참이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정합적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설명해 줍니다. 그럼 정합적이다는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인가? 그럼 여기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대요. 모순 없음, 함축, 그리고 설명적 연관. 다시 정리할게요. 참은 무엇이다? 정합적인 거예요. 이 글에서 알겠죠? 근데 정합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문장 간의 관계가 세 개가 있는데 모순 없음, 함축, 설명의 연관인데 얘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정합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의 글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의 주 목적은 실전처럼, 그쵸? 항상 실전처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한 정리가 필요하면은, 뭐, 유명한 인강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막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정리하면은, 이 글에서 참이라는 것은 정합적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먼저 나왔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 요게 기억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 요거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다. 그럼 얘들아,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라는 것은 결론 뭐다? 모순이 없으면은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결론 뭐다? 뭐 거짓이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모순 없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처음 읽을 때는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까지 쭉쭉 내려가라. 그렇지. 예시까지 쭉쭉 내려가라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논리학 지문은 바로 이어지는 거 보시다시피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모순이 사실 좀 익숙한 개념이라서 막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가볼게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됐죠?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가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성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또 친절하게 해줍니다. 동시에 첨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 첫 번째 거였죠. 그쵸? 이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만약에 참이면은 추가되는 명제에 은주는 학생이라는 여러분 이 두 문장은 모순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이 두 개는 모순이 없잖아. 그러니까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래. 얘들아 정합적은 다른 말로 뭐다? 참이다. 됐죠? 그리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네. 어쨌든 참이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순 없음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은 예시를 통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는 여기 손가락이 보려나?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지, 그치?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모순이 아니야.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론 모순 없음이라는 거지, 그치? 얘들이 모순 없음이구나. 그러면은 이런 견해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 됐죠? 이렇게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앞에 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게 돼버리고 또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두 문장 있죠, 그쵸? 여기 이 두 문장은 전혀 관련이 없어서 모순 없음이 맞는데 그래서 참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치? 어쨌든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발생한 거야, 얘들아? 여기 보시다시피 P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뭘 찾으면서 읽어야 될까? 해결책을 찾으면서 읽어야 될 건데 대충 뭐 짐작은 가는 게 있죠, 그쵸?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총 몇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 다음 게 해결책이고 또 뭐 그 다음 게 해결책이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잠시 올라가서 여기 파란 색깔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개 간에 뭘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관계도 나왔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해주면 조금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번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22번. 가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가를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자, 1번 볼까?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오른쪽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은 뭐 키가 뭐 작다는 거나 혹은 뭐 같거나 이런 거일 건데 이 두 개는 동시에 참일 수도 또 어떨 수도 거짓일 수도 없는, 그치? 그런 관계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제가 팁을 드렸죠, 그쵸? 논리학 지문에서는 논리학은 일단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그 문장들의 어떤 구성이 좀 바뀌게 되면은 특정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모순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치 얘들아? 모순이 나왔고 이 모순에 대한 이제 예시가 제시가 됐는데 그럼 이 예시는 철저히 뭐에 특화된 이 모순에 특화된 그런 예시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예시들에 만약에 이제 변형이 일어났다.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 문장을 모순으로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리학 지문은 이의제기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 밑줄 치진 문장과 관련 있는 문장이 요쪽 라인에 있는 두 예시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두 문장과 가장 흡사한 문장을 골라주면은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거를 팁으로 알아둬라.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말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디귿 보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나왔네요. 두 번째가 나오겠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모순 없음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에 의존을 많이 했지만은 함축 정도는 좀 알지 않나, 그렇지? 뭐 혹시 모르면은 똑같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가면 되는데 함축은 그냥 뭐 포함하는 그런 관계잖아, 그렇지? 막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이면은 은주는 여자이다. 얘들아, 누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여자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누나는 반드시 뭘 포함하지? 여자라는 그런 거를 함축을 하잖아, 그치? 자, 이런 것처럼 반드시 참이 되는 것 같은 관계를 이룬다. 즉,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에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이 두 문장은 모순은 없지, 그치?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진 않대요.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서 함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합적이지는 않다는 거지. 결국
함축적이라는 것은 뭔가 좀 포함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좀 쉬워서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이제 먼저 예시가 제시가 되고, 그치? 이렇게 예시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함축에 대한 이렇게 개념이 나왔는데, 그쵸?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성으로 나왔고, 실제로 이제 뭐 예시가 뭔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고, 알겠죠? 자, 어쨌든 함축은 요런 관계. 누나는 반드시 여자를 포함하죠, 그쵸? 요런 관계일 때, 요런 관계일 때만 참이다. 대신에 못은 없음일 때는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못은 없음과 함축의 차이를 조금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대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는 1문단을 읽어서 좀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 나왔지, 그치? 세 번째 거.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자,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죠, 그쵸? 왜냐면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서 농구를 무조건 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치? 여기도 먼저 예시가 나왔네, 그치? 자, 운동신경이 좋다는, 다시 농구를 잘한다를 100% 보장을 못하죠, 그쵸? 근데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는 설명해주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이 예시 자체가 뭐다, 얘들아? 설명적 연관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논리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꼼꼼히 읽음으로써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정의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의미하는 그런 식의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 역액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각각의 설명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참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일 수밖에 없다. 즉, 얘가 참이면은 얘도 뭐다?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은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은 설명적 연관은 뭐보다는 크다, 얘들아? 함축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설명적 연관이 조금 더 큰 범주에 속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설명적 연관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읽었죠, 그쵸? 첫 번째, 모순 없음. 모순 없음은 A라는 명제와 B라는 명제가 모순만 없으면은 무조건 참이야. 됐죠? 그 다음에 함축. 함축은 역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는데 A가 B를 함축하면은 그러면 참이야. 됐죠? 그 다음에 설명적 연관은 역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냥 이 두 개가 그럴듯하게 연결만 되면은 참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 하나, 둘, 세 개의 오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봤죠, 그렇죠? 공통점은 뭘까, 얘들아? 공통점은 이거는 뭐 사실 나왔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지만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답 위주로만 할게요. 역시 시간상. 자, 한번 가볼게요. 21번의 답은 이거는 뭐 다 풀이 돼줄게요, 여러분. 한번 1번 가볼까?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정합설에 몇 개가 있었지? 기역, 니은, 디귿 있었잖아요, 그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지? 명제가 두 가지 이상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치? 이 두 개들 간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참 또는 거짓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2번.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얘들아, 정합적이면 다른 말로 뭐다? 정합적이면 다른 말은 참이지, 그치?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되네요, 그쵸? 네, 3번.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자, 모순 없음은 첫 번째였죠, 그쵸? 이렇게 기억 표시해주고, 참이 아닌 명제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도 참이 아니다. 함축은 두 번째 거였는데, 그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거는, 그쵸? 무엇은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도 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치? 그럴 때는 뭘 활용해라, 얘들아? 예시를 활용을 해라. 됐죠? 그러면은, 무엇은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가 모순이었잖아, 그치? 그래 가볼게요, 얘들아. 모순. 가보면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두 개, 그쵸? 여기 있잖아, 그치?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은주는 학생이다.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라고요, 알겠죠? 함축 관계 맞아, 아니야? 이 두 개. 함축 관계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자 가볼게요.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여하는 명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모순이 있는 명제잖아, 그치? 그러면은 모순이 있는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됐죠? 됐니? 그 다음에 4번.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자, 두 번째 거 나왔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쵸? 포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고,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막 머리가 터져야겠죠?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시를 활용해야 돼. 됐죠? 그럼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에 대한 예시가 뭐지? 여기 찾으면은 요거 있잖아.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그 다음에 은주는 여자이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해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둘은 모순이 있어 없어? 모순이 없지. 관련성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명제들일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있어요. 둘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5번은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자, 23번 가볼게요, 여러분. 23번 이제 뭐 21번 했으면 쉬울 것 같아. 자, 요 명제가 참이래요. 이 명제가 참일 때 추론을 해보라는데, 얘들아, 요건 진짜 뭐 답만 할게요. 답이 5번이었나?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한번 해볼게요.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세 번째 거네, 그치? 설명적 연관의 키포인트는 뭐였어? 그럴듯한 설명. 그쵸? 그럴듯한 설명.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 얘들아 봐봐. 우리 동네가 정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는 뭔가 좀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참여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 6월 평가원 지문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뭔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지만은 정작 21번을 풀 때 아니라는 걸 느꼈지, 그치? 그러면은 그때는 뭐를 적절히 활용한다? 예시를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1번을 예시를 통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밑에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